한정민은 아내의 직장을 한번 방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녀가 남편인 자기에게 파국을 알리는 이윤을 요구할 정도이면 직장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처를 취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직장에서의 파국이란 결국 사표 제출을 의미한다. 그녀는 뭔가 일을 벌이기는 크게 벌인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다시금 직장과 가정으로 되돌아올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결국 돌아오고 말 것이라는 생각과 어쩌면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신의 내면에서 엇갈리는 것이었다. 그를 맞이한 학장은 홍 교수의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무슨 용건으로 자기를 찾아왔나를 탐색하는 눈치였다. 그도 남편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었으나 홍 교수 측의 사정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질문을 해오는 것을 봐서 대답을 할 작정이었다. 학장님, 제 아내가 사표를 냈을 줄 압니다만. 한정민도 확실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니 학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 사표를 내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내었다는 얘기도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수리 여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서 본인의 원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를 하기 싫다고 하는데야.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아내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상의하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휴직원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럼 휴직원을 다시금 내주셔야겠습니다. 휴직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장기 해외여행이라든가 피치 못할 가정적인 일이라든가. 네, 건강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서를 떼어서 다시 휴직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정민은 아내가 최근 다소의 정신불안 증세로 몇 차례 통원 치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가 마침 친한 친구라 그에게 부탁해볼 마음을 먹었다. 의사들이 어지간해서 그런 편법으로 건강진단서를 떼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무슨 고소나 고발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아무런 말썽이 없을 것이 확실한 경우, 게다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네,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될 만한 건강상의 원인은 진단서로 끊어오겠습니다. 아내는 꽤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평소에도 늘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잘 휴양하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르시죠.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민은 머리를 몇 번 조아리고 학장실을 물러나왔다. 그는 아내가 틀림없이 돌아온다는 믿음 하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왠지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끓는 물은 이미 넘쳐버렸고 비행기는 이미 공항을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 학교를 나와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렀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아내의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파트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정말 그녀는 어디론가 멀리 가버린 것일까? 이제는 품 안을 떠나버린 새란 말인가? 그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옴을 느꼈다. 아파트 단지의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는 그는 왠지 주체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었다. 구름 위를 나는 기체는 몇 차례 기우뚱거렸다. 은빛 날개의 한쪽이 구름 더미에 파묻혔다가는 다시금 햇볕 속으로 떠올랐다 했다.
그것은 부상하면 마구 내리쬐는 햇볕을 받아 찬연한 광채를 발했다. 비행기의 조그만 창가에 앉은 홍영이는 자신은 지금 죽음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죽기를 결심하고 자신을 이끌어왔다. 이제 그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치료해 준다고 했어. 모든 것을 해결도 해주고. 그러나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난 절대로 홀로 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1년밖에 걸리지 않아. 시련의 상처가 1년 이상 가는 수는 없다고 했어. 잘 가라. 그리고 있도록 하자꾸나. 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살아갈 자신이 없기는 나 역시 마찬가지야. 자,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다. 약속을 지키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도해에 깔려있는 수많은 섬들을 돌아서 조그만 배 한 척이 목포항에 입항했다. 정기 여객선이 아니었다. 다도해상의 섬에서 여름을 보낸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특별 수송선이었다. 이 수송선은 작년부터 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피서객들은 거의 없었고 다도해의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하고 있었다. 피서객 차림의 승객은 단 한 쌍뿐이었다.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망을 결국 잠재우지 못하고 남해안 다도해행을 결행했고 한 달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라기보다 무슨 조물주의 장난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주변 여건과 자신들의 심리와 감정이 한 곳으로 흘렀던 것이다. 그것은 미칠 것 같은 갈망이었고 목을 태우는 갈증이었다. 그들에게는 행동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었다. 본물은 결국 터지고 만 것이었다. 인간 의지라는 이름의 두근, 그것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 교수회의 석상에서 어떻게 그의 희생을 구해낼 수 있었다면 그녀는 그녀 특유의 자선을 통해 자신을 이겨냈을지도 몰랐다. 그것은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보건대 살신성인의 결단이었다. 도무지 발언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녀가 아니었던가. 선생님, 그럼 수속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이야. 영주권이 있으니까. 둘은 헤어졌다.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속속들이 아는 데는 이 얼마나 엄청난 수속과 구애와 행동이 필요했던가. 미련이야 너무나 강했지만 최소한 갈증은 풀린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그 갈증은 더욱 철저해진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상대에 대한 원초적인 갈증은 푼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도 상대방에게 자기가 끌리게 된 원인이 되었을까 하는 점도 어렴풋이 짐작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속속들이 알아버린 상대방에게 더욱 잊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과감한 결단을 내려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가를 깨달았고 아울러 헤어지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가혹한 결단이 필요한가를 익히 느끼고 있었다. 여자 측의 주장으로 그들은 이 또 다른 결단을 감행했던 것이다. 젊은이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여자는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거대한 기체와 대기의 마찰음이 귓구멍을 후비듯이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갑자기 기체가 급강하였다. 어쩌면 땅바닥에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상승하였다.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지도 모르는 순간에 이른 것이다. 그녀는 귓구멍을 긁는 기체의 대기마찰음을 들으면서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 했다. 깨어나면 객실의 한복판, 승무원실의 벽에 부착되어 있는 스크린에 투사되고 있는 이름 모를 한 편의 영화에다가 시선을 주었다가 거두었다가 했다. 어쩌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이 발칵 뒤집어졌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나를 찾지 말라.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으리라.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남편에게 이혼당하면 다들 나와 무관해지겠지. 직장은 나의 후임을 찾을 것이고 남편은 더 젊고 더 예쁜 여자와 재혼하겠지. 그러나 히라와 에라는 이 몹쓸 어미를 원망하겠지. 하지만 그녀들도 이제 다 큰 아이들. 자신들의 장래를 알아서 꾸려갈 수 있을 테지. 그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난 결코 이렇게 떠나오지는 못했으리라. 어쩌면 자신의 최근 행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남해안 아주 작은 섬에서 방 한 칸을 빌려 한 달가량 보냈던 것이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기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뿐이었다. 영길이가 군 복무 시 남해안 해안경비기지로서 가끔 들른 적이 있었던 섬이라 그리로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고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각오하고 떠나는 마당에 무엇을 개의할 것인가. 그녀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다.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꾼 결행이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도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일은 자기는 왜 그런지 거듭되는 간통의 행각을 저지른 여자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은 분명히 누가 들어도 용서하지 않을 정도의 탈선을 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왜 도망질을 치는 것일까?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것은 아니었다. 뭔가 사람을 배신했다는 마음이 그녀를 가장 괴롭혔다. 인간 상호 간의 믿음이란 아무리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인간관계에서 이룩되거나 혈연의 틀 속에서 인습적으로 이룩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소중하다. 그것을 그녀는 자신의 갈망 때문에 배반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행적은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센세이셔널한 화제거리를 낳을 수도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이 좁은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앵커리지의 끝없는 설원의 비행기체는 은빛 날개를 흔들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앵커리지 공항 청사는 무한히 넓은 얼음의 벌판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유리 상자였다. 두터운 유리 저 너머에는 아득한 빙판의 한계선이 아스라하게 시야에 잡혔다. 그 아스라한 얼음의 빙선 저 너머에서 심심찮게 은빛 날개를 흔들면서 비행기체들이 떠올라와서는 순식간에 소리 없이 유리로 된 청사 앞에 멎곤 하였다. 그것들의 비행음이야말로 너무 크겠지만 완전 방음된 유리청사 안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비행기들은 얼음의 저 아스라한 선에서 나타나 날아오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금방금방 독사처럼 앞대가리를 쳐들고는 달려갔던 기체들이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것이었다.
창가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홍영이는 뼈에 사무치는 고독을 느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제가끔 어디론가로 날아가는 것일까? 그들은 다들 이렇게 길고 긴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만나야 할 사람이란 80이 넘은 어머니와 결혼에 실패한 언니 한 분이 로스앤젤레스의 교회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지만 만날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피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들을 데리고 일찍이 이민을 가셨고 영희만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기에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처음부터 그녀가 가족을 따라서 같이 미국으로 건너갔었더라면 아마도 그곳에 적응하여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하니 혼자 살아가는 것이 몸에 익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끝내 이민을 가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와 언니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생활의 근거를 부여잡고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한때 어머니는 막내딸에게로 돌아오실 것을 고려했으나 큰딸이 이혼하고 돌아옴으로써 그 자리에 눌러앉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혈육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다행일 수 없었다. 비행기는 다시금 이 끝없는 얼음의 나라를 떠나갔다. 비행기의 창문 저 아래로 앵커리지의 모습이 까마득히 사라져갔다. 이제는 정말로 한국에서의 삶과는 멀어진 것이다. 그 너무나 절실했던 감정도 까마득히 멀어져 갔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기막히고 놀랄만한 폐륜도 이제는 저만큼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시 이 항로를 날아 조그만 반도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없을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잊자면서 잠을 청했다. 창문 저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얼음나라에는 불그레한 색채가 안개처럼 깔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마치도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의 나라인 것처럼 보였다.